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살고 있는 캐롤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고등학생 소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극심한 입냄새로 주변인들이 저를 멀리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제 입냄새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된 상황과 감사함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 화목하고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아주 명랑하고 밝은 성격이라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얼굴과 몸매도 예쁜 편이어서 성격 좋고 예쁜 아이로 학교에서 꽤 유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친구들과 애인이 저를 떠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지만 큰 이유였어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부터 시작된 극심한 입냄새 때문이었죠. 그때는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의 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거리는 것입니다. 재채기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고 저는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예쁘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그만큼 재채기 소리가 특이하기로도 유명했어요. 남들은 에치의치라는 형태로 평범하게 하지만 저의 재채기 소리는 이바바 으바빠 으아앙앙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이런 재채기 소리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성격이 좋고 예뻤던 탓에 친구들은 오히려 특이하다고 저를 좋아해 주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큰 재채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재채기를 하는데 무슨 덩어리가 코 안쪽에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싶어 숨을 한번 들이쉬었을 뿐인데 황당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잠시 당황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입으로 숨 쉬었어요. 그 냄새의 충격에 잠시 마비됐던 뇌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배가 아픈 척하면 화장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 냄새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스크에는 뭔가 누렇고 물렁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폴폴 올라오는 알갱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뭔지 몰라서 휴지로 엄청 그것을 박박 문질러서 닦아내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데 오히려 더 오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스크가 한 장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들으며 입으로 숨 쉬다가 한 번씩 까먹는 순간 코로 숨을 쉬면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느꼈던 그 냄새의 트라우마는 지금도 존재한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알갱이의 정체가 제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점점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 중 솔직 담백하기로 유명했던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하더군요. 캐롤린, 내가 양치 좀 하라고 했지 도저히 너랑 대화를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면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평소 애들이 저를 보며 불쾌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왜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제 입을 막은 채 후 바람을 불었습니다. 진짜 입냄새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겠어요? 밥을 먹고 나서 양치질도 잘해보고 병원비는 비싸니깐 내시경까지는 할 엄두도 못 댔답니다. 그냥 치실이랑 양치를 밥 먹듯이 자주 했어요. 그리고 혓바닥도 계속해서 닦아댔어요. 그런데 닦아도 속에서부터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떠나기 시작했고 전 반강제적으로 조용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 또한 입맞춤할 때마다 도저히 구역질이 나서 너를 만나기 싫다고 하며 저를 버리고 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학교를 하면 집에만 박혀서 지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인들처럼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좀 부족해요. 의료와 건강 지식에 대해서는 더하고요.
그런 알갱이가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냄새의 원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안 나오니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었던 건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라 저는 마스크를 2개나 쓰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찰나 부모님이랑 친한 한국인 부부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인종차별이 다소 있는 편이었는데 동양인 부부와 친하다는 사실이 좀 의아했답니다. 뒤늦게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인 부부는 다른 동양권 부부들과 다르게 성격이 소탈하고 깔끔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정 많고 배려심 깊은 부부라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과 한국인 부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10분을 대화하더니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서 런치 같이 하자며 급하게 약속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 부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인 부부와 우리 가족 셋 총 5명은 맛있게 밥을 먹고 담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쾌활하시던지 그동안 우울했던 제 기분이 싹 풀리고 마스크를 벗고 열띤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한국인 아주머니는 제 입냄새를 느꼈던 것인가 봅니다.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실례가 안 된다면 입안을 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속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배려심 있게 포장하여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한국에서 치위생사 일을 좀 했는데 캐롤린이 웃을 때 아주 약간의 충치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마을 한번 봐줘도 괜찮을까? 물론 그 치위생사 일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그의 배려에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일시에 젓가락을 제 입속으로 가져다 대더니 쿡 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누런 덩어리가 울컥울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학교에서 재채기 할 때 봤던 그 노란 덩어리였어요. 민망해서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고약한 냄새의 정체가 가족들에게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해서 그 누런 덩어리가 묻어있는 젓가락을 아주머니로부터 뺐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그 알갱이 냄새를 다시 맡았는데 여전히 토할 뻔한 예전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저를 진정시키더니 천천히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편도 결석이라는 것이다. 전혀 민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누구나 편도가 붓고 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야. 아마 이것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었겠구나. 캐롤린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이것의 치료에는 가글이 가장 좋단다. 1차로 가글을 머금고 양볼 좌우로 30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글하거라. 그 다음 본격적으로 편도를 씻어야 해.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목구멍을 열어 그 상태로 또 30초 정도 목을 가글해주렴. 그러면 목에서 결석이 툭 튀어나올 것이야.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글을 할 때는 스트롱이 아닌 알코올이 없고 순한 데일리 가글을 이용할 것이며 가글을 자주 해줄수록 편도 결석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 데일리 가글 새 것을 하나 쿨하게 내놓으며 이거 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한다면서 남편과 유유히 집을 나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순간 당황해서 정적이 흘렀지만 입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안도감에 한국인 부부를 감사하게 여겼답니다. 아직도 한국인 아줌마의 쿨한 뒷모습이 선명히 기억나네요. 그 후로 아줌마의 말을 믿고 혼자서 가글을 하기도 하고 셀프 제거도 한 번씩 하면서 이빈 인후과 가서 석션도 한 번씩 했답니다. 비용과 겁에 질려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한국 아줌마들은 의사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아는 거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의료 상식뿐 아니라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요. 이러한 점은 우리 벨기에가 꼭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척척 박사인 한국 아줌마를 만난 것은 제 생애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거의 완치에 가깝게 증상이 회복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시금 예전의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의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점심밥을 같이 먹으며 너무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국인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서양 쪽보다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기본 상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해외 인터뷰를 통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캐롤린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것이 체감되네요. 벨기에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캐롤린님이 자신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